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기업 가계 불구덩이로 빠뜨리고 은행업자만 이익 보는 금리정책 실패 인정하라.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결국에는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시킨 겁니다. 그 결과 은행업자들은 아주 대단한 횡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앉아서 이자 이익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계속 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금리 정책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금융업계가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팩트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 돈맥 경화가 생겨버린 겁니다. 돈이 막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 50조 플러스 알파를 푼다. 네, 채권펀드 1조 6천억 원을 바로 투입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한국은행 총재라든지 금융위원장이나 이 추경호 이 경제부총리는 이게 완전히 앞뒤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한쪽에서는 금리를 계속 올려가지고 긴축재정, 그러니까 통화량을 줄이는 그러한 일을 하고, 또 뒤에서는 이 돈을 풀어가지고 이 돈맥 경화를 위해서 이 돈을 풀겠다. 50조 플러스 알파를 풀고요. 1조 6천억 원을 또 풀겠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 금리를 내리면 되는 거예요, 금리를.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갑자기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숨은 빚이 1,000조에다가 그리고 가계빚이 2,000조고 기업 부채가 거의 3,000조가 됩니다. 총 6,000조인데 이자를 유예시켜 준다든지 또 기존에 빌렸던 자들은 고정금리를 통해서 낮은 이자율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뭔가 이 시기를 버틸 수 있는 기간을 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무참하게 서민들을 그냥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이건 약탈자의 모습이지 경제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경제가 아니라 완전 약탈자의 폭력이다라는 거예요. 폭력. 네. 그렇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앞뒤가. 그리고 이 최고 신용등급 채권만 지원하는 정부,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금리를 올리지 말고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하고 금리를 도리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가고 있죠. 지금 미국이 꼼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꼼수를 읽어내고 뒤에서 조종하고 조작하고 공작하는 것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급한 것은 A2 이하 신용등급 중소 증권사들인데 이들은 지원을 안 하고 최고 신용등급 채권만 지원하고 있는 정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 항상 비교적 약자들, 비교적 돈 없고 비교적 힘 없는 자들은 항상 죽어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증권사 9곳도 자금난 중소형사에 4,500억을 지원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엔 계속 빚의 굴레로 가는 겁니다.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결국엔 돈줄이 마르는 거예요. 돈줄이. 돈을 조이고 있는데 그 돈이 왜 조이는 거예요, 돈을? 도대체 왜 조이는 거야? 예? 지금 뭐 외국 자본이 유출돼가지고 환율이 상승한다. 미국이 지금 강달러를 의도적으로, 공작적으로, 주도적으로, 또 완전히 계획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기축통화국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원화가 기축통화국이 아닌데, 준기축통화국도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유화하고 아주
격투기 선수하고 싸우는 거밖에 안 됩니다. 네,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엘리트들은 절대 인정을 안 해요. 예, 절대 인정을 안 합니다. 자기 부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엘리트인데 내가 어떻게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겠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3조 원 추가 지원. 아니 이거 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응? 그 돈을 이렇게 풀 거면 왜 올려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5대 금융지주가 95조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게 통화 긴축과 상충한다는 거예요 상충. 예? 한쪽에서는 돈의 흐름을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돈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돈의 흐름을 막고 있어. 한쪽에서는 계속 돈을 공급하고 있어. 이 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들 정책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책임 회피하고 인정 안 하잖아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똑같은 모습. 네. 지금 RP 매입 통해 유동성 공급 나선하는 통화정책 상충이 아니다. 이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통화정책이 긴축이 아니라 지금 한쪽에서 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시장에 적합지 않은 정책을 쓴 거예요. 미국만 쫓아가고 미국만 따라가다가 이러다가 이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냥 단기적으로 언발에 오줌 넣기 식으로 이게 지금 땜빵식 하고 있는 거예요. 땜빵식. 결국에는 이제 가계부채가 터집니다.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금리 인상 리스크, 소비자에게 전가했다. 정책 실패다라는 거예요. 정책 실패. 네, 이게 정책 실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금리 인상, 이 정책 실패예요. 금리 인상 참사예요. 참사. 금리 인상 참사. 네, 아주 심각한 문제다. 네, 급격한 금리 인상만이 대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자를 유예해 준다든지 고정금리로 변경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했습니다. 이 정책이 지금 실수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윤 정부는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빨리 인식하고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꾸지 않으면. 이게 아주 심각한 그러한 정황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아주 큰 위기 속으로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금리 정책이 실패된 겁니다. 금리 인상 참사가 벌어진 거예요. 금리 인상 참사.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